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지만 어쩐지 게임 업계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이미 10년 전에 시도했던 제도인데다 이 게임 업계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게임 셧다운제. 그동안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대못으로 꼽혀왔는데 도입 1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가몰입 예방 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내놓은 대안은 게임 시간 선택제입니다.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에서 선택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 게임사들이 감당할 부담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임 회사가 그 해당 아이디를 통제하는 하나의 제도로 갖춰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특정 아이디를 선별해내고 특정 아이디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중소개발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도 들고 번거로운 작업이거든. 국내 게임을 통제한다 해도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해외 게임에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촉발한 마인크래프트 사례처럼 보안 정책을 바꿔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막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인용 아이디를 따로 만들거나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이제 와서 널리 알리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조한 건 사실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모님들 좀에 대한 그 교육이나 홍보도 좀 잘 하고.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부가 게임 시간을 직접 나서서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입니다. 과도한 규제가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이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게임 산업 측면에서는 여전히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게임을 이렇게 국가까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폐지를 안 하고 지금 또 다른 방식의 규제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 교육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게임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히자 학계와 시민단체는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셧다운제가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게임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셧다운제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각에서 이런 반발이 나오다 보니 셧다운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대신 게임 시간 선택제로 한 단계 완충 장치를 거쳐 단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일부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직접 통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간략하게 좀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게임 이용 시간을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은 중국과 우리나라 두 곳뿐입니다. 예. 게임 시간 선택제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보다는 나아졌지만 게임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이 발상만큼은 중국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어떤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학부모들도 게임 중독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냐만 이제 통제를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개별 가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겠죠. 어쨌거나 이번에 나온 이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는 이 셧다운제보다는 좀 완화된 조치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네. 이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PC 게임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7년 처음으로 PC 게임 시장 규모를 넘어선 이후
2019년에는 게임 산업 전체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PC 게임은 30%대로 줄어들었죠. 사실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이미 모바일 게임 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임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그만큼 적어진 셈입니다. 다만 셧다운제가 가지고 있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이에 따라 게임 산업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업체들 이번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현재 하고 있죠? 일단 셧다운제가 아직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고 이제 막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업체들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청소년층의 게임 이용에 대한 제한이 일정 부분 풀렸기 때문에 연령별 등급 제한을 낮춘 게임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 등급 제한을 낮춘 게임, 이게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게임 업체들은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인용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이른바 MMORPG로 신작들을 출시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약화되면서 지금은 좀 명맥이 끊겨버린 청소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캐주얼 PC 게임들이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약화되면서 펄어비스의 신작 도깨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이 게임을 두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PC 및 콘솔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작 게임이 벌써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 예. 국내 게임이 그러니까 좀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던 PC 게임의 부활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은 회사들이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넷마블의 제2의 나라,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등이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의 경우에는 모바일로만 출시하던 서머너즈 워 시리즈를 내년에 모바일과 PC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늘고 또 어릴 적 게임을 즐기던 부모 세대가 부모가 된 만큼 게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번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부작용 없이 잘 이끌어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어떤 게임 기업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큰 기대가 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그리고 유 기자가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장은 이제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게임 산업에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취재를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게임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게임 규제로 인해서 자신들이 조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 예. 이런 조치들이 조금씩 하나씩 해제가 되어 가면서 스스로도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이런 규제의 완화 조치들이 게임 산업 발전에 있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즐거운 게임을 만드는 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임 산업 종사자들 스스로도 좀 만족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